자, 오랜만에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영상에서 저희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의 관점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종목 선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어떤 종목을 하든 대응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가만 이제 어니스님이 주식 매매하는 거를, 실전 매매하는 거를 보면은 실제로 뭔가 종목을 잘 골라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든 간에 결국에는 그래 잘하는 건 알겠는데 최초에 종목을 잘 골랐네, 종목을 잘 고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네 라는 생각들을 떨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잘 선정한다는 거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어니님의 실전 매매를 같이 보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보러 가시죠.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직접 매매 끝나고 나서 모토닉이란 종목을 처음 선정해서 매매를 시작했고요. 네, 오른쪽에 체결 내역 통보해보면 유니온이라고 돼 있는데, 저거는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실전 매매 공유했었던 거, 그거가 이제 체결 내역이 남아있는 거고, 이어서 모토닉 골라서 하고 계시네요. 네, 매매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종목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관점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종목 선정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사실 제 관점에서는 되게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종목을 골라내고 실제로 돈을 넣어서 매매를 하는데 이 선정하는 것 자체가 종목의 선정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종목을 선정한다기보다는 파동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파동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간대 1시예요. 1시 14분이죠. 이 시간대 100만 주 거래량입니다. 그러면은 당일 수급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는 축에도 못 끼죠. 1페이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골라냈냐라고 하게 되면 오래 봐왔던 종목이에요. 그냥 꾸준히 알던 종목이고, 근데 이 종목이 차이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파동이 변화하는 시점을 제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고, 이 파동을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앞선 파동에서 튕겨주는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매매를 하더라도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종목 선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종목 선정 어떻게 하나요? 거든요.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관점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은 물어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올라가는 종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목 선정 어떻게 하나요? 지만 사실은 올라가는 종목 알려주세요, 또는 올라가는 종목 어떻게 골라요? 에요. 근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이 오를지 떨어질지,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맞춘다는 거는 그냥 불가능이라고 인정하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수익을 못 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종목이 제가 지금 진입한 시점에서 무조건 올라야지만 수익을 낼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작을 13,500원 정도에 시작을 했었던 건 다들 보셨죠? 여기서 보게 되면 13,400원 이런 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400원, 500원 이런 데서 시작을 했다가 미리 스포를 드리면은 여기서 끝냅니다. 저는 매매를 쭉 보시면서 그 포인트를 봐보세요. 제가 매매를 시작한 자리에서 저는 매매를 끝내요. 하지만 수익은 납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가격을 내가 산 자리에서 무조건 올라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과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그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종목을 잘 선정한다라기보다는 해당 종목에서 괜찮은 파동이 나와 있을 때 그 파동을 이어서 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 정도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종목을 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은 당연히 필터는 해줘야 된다. 필터하는 방법들은 과거 종목 선정 이야기나 그런 컨텐츠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쭉 진도를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빠르게 채웠죠. 여기서 시작해서 쭉 파동 오는 동안에 제 기준에선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냈어요.
조금 더 빠르게 낸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앞선 파동, 큰 파동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후속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이 후속 파동 안에 힌트가 있거든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런 중간 찌르기 나왔었을 때 이 안에서의 박스 매매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요런 파동 특징이 시작과 끝, 그러니까 여기서는 12,500원에서 13,500원 요 사이에서 박스 매매 해도 될 정도로 되게 심플한 매매거든요. 요런 매매들이. 그러면서 매도도 섞어주고 있죠. 지금 조금씩 리밸런싱 하면서 매도 섞어주고 있고,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9만원 정도 수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13,500원 정도에서 제가 뭐 다 팔았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조금 남긴 게 사실 간단해요. 되게 정직하게 흘러갔고, 그 다음에 매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부를 조금 남겨뒀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냐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충분히 줄여냈고, 다시 채워서 4천 정도를 만들었으면은 매도할 거는 충분히 해놨습니다. 그 다음 여지를 조금 뒀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흐름이 별로 힘을 받아주진 못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해야 될 거 해나가면서 그냥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다시 파동이 나와줘서 이때는 이제 그냥 마음을 굳힙니다. 다 파는 쪽으로 다 취소 주문을 하면서 그냥 다 매도를 하거든요. 네, 전략 매도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매매인데, 그냥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은 뭐 케이스마다 다 틀리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목 선정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파동으로 선정했다고 했으니까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족을 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정형화 기법화 하지는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여기서 요 파동, 거래량을 수반한 요 파동, 뭐 책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거를 대파동이라고도 말하는데, 저는 뭐 대파동 막 이렇게 분류하진 않고요. 그냥 앞선 큰 파동이 나왔었을 때 그 다음에 빠지지 않은 수급에서 다시 한번 밀어 올려주는 중파동이란 말이죠. 굳이 따지게 되면 큰 파동보다는 조금 더 작은 파동,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확률적으로 뚫기보다는 그냥 이 안에서의 박스 움직임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확률에 베팅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를 파동을 그냥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주가 파동,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을 예전에 많이 얘기한 게, 공을 바닥으로 팡 던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 공이 팡 맞고 튕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뭐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약간씩 힘이 줄어듦에 있어서도 약간 위아래서 조금씩 이게 좁아지죠. 높아시면 말씀드리면 기법화 시키지 마시고요. 이러한 원리가 있는데, 여기서 앞선 A파트가 보여졌었을 때 여기가 A파트고, 그러면은 이 B파트에서 저는 매매를 한 거고, 이거를 충분히 다뤄볼 수 있겠다가 이 짧은 순간이에요. 당연히 이걸 하려면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짧은 시간 안에 짧게 응집해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시나리오 설계가 되어 있었을 때 이런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급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무스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종목이 좋아 나빠 보다는 저는 이때 파동이 생각보다 약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했을 거예요. 속도를 여기서 안 냈을 거예요. 아까 5천까지 간 거를 이 수급을 보지 않았으면 저는 그렇게 빠르게 안 갔을 겁니다. 말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거래량 40만 주 나와주는 거를 보고 나서는 이거 이쪽 박스에서 충분히 파동 나와줄 수 있겠다. 그냥 힘의 원리상 빠질 때 빠지더라도 튕겨주면서 빠진다 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베팅을 한 겁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맞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틀리면 리밸런싱 열심히 하면서 다시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야죠. 보통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보시는 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는 들었을 것 같은데, 속으로 아마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한번 짚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이거를 이제 기법화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듣다 보면은
기법화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중요 포인트만 좀 잡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주식하는데 써먹어 봐야겠다라고 다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게, 여기서 봐라, 그럼 이렇게 좀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쫙 솟은 다음에 뭐 이런 대충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만약에 혹시 한 요 정도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게 있으면 나도 빠르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걸 굳이 이제 기법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방금 전에 실제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요. 보통 그런 분들이 보는 뷰 포인트만 체크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만을 대조 비교를 하거든요. 이 두 개를 보고서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완성을 시켜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이게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간 거지, 여기서 흐름이 만약에 엇나가는 흐름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런 똑같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보고 딱 요런 흐름이면 하면 되겠네? 또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네. 그때그때 상황은 다르고 이제 뭐 정형화 시키지 말라고 하지만 네. 딱 요 순간의 것만 잘 기억하면 다음에 요런 순간이 또 오면, 비슷한 그림이 오면 네. 해봐야지라고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언니님이 설명하신 게 100% 이해가 됐느냐, 뭐 반만 이해했느냐 이런 거랑 무관하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이해한 틀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는 말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검정색 네모랑 빨간색 네모에 대해서 이거를 체크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 게 말은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구분한다는 게 파동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까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파동을 이해한다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까요? 이해를 하는 건 어떤 거고 이해를 못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이 흐름이 얘에다가 제가 베팅을 한 이유는 이 파동적으로 공으로, 아까 설명을 했는데 공으로 튕겨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받고서 튕겨주기 때문에 그 튕김에다 베팅을 한 거지, 공이 튕겨주지 못하는 상황에선 베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공이 튕겨줄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를 이해하려면은 이 직접 마른 수급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깊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페이크를 의심할 것 같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면 이 사이에서 구성된 거래량이 이거랑 다르게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변질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이 튕긴다라기보다는 공이 굴러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파동 흐름의 결을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튕겨줄 수 있는, 힘이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저도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거래량 부분은 좀 제외하더라도 만약에 거래량 마르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간 좀 더 아래로 흘렀다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왜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 모양이 나오기 전에 실제 베팅 자리는 이 앞에서 나올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힘은 앞에서 받고 여기서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뺄 수 있는 거래량이 그게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보고 여기서 이걸 체크해야지라고 해서 다 지나간 것을 사진처럼 찍어서 기억하려고 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그때그때 중간중간 상황에 대한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파동을 이해한다는 거는. 네,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과정이라는 거는 지금은 여기가 마지막 순간이지만 이 지점이 마지막 순간이었던 때도 있고 이 지점이 마지막 순간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그때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게. 네.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 제가 물어본 것처럼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고, 저는 이 정도도 얘기 들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졌고 상황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래량도 이렇게 솟으면서 이렇게 쫙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신 거에서 12,500원에서 13,500원 뭐 이 부분에 박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거의 예정된 수순이었나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된 걸 보니까는 초보자분들이 볼 때는 거 봐라,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걸 종목을 골랐네,
결국엔 이렇게 가는 거 골라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수익을 냈네.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었느냐, 뭐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결국은 갈 거였느냐, 이걸 알고 들어갔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얘기한 게 13,500원 요 정도에서 12,500원 요 박스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박스에 대한 흐름의 가능성을 저는 뭐 굳이 따지게 되면은 하나, 두 개, 뭐 세 개 안에 어느 정도 생각은 했어요. 파동이 이어진다면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무조건 이렇게 갈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 힘을 받아서 아래로 다시 눌러주는 힘이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게 안 들어온 것 뿐이고요. 그럼 제가 왜 여기서부터 베팅을 했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유는 여기서 힘을 줄 것 같았으면은 실질적으로는 2번에서 힘이 더 강했어야 돼요. 이게 파동의 그냥 연결성인 거고 이거를 보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즉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주는 힌트가 빠지네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관찰을 할 때 이 캔들을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저는 판단을 좀 주요하게 했거든요. 이게 동일하게 수급 분석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말했었던 12,500원도 박스에서 걸리지 않고 더 강하게 칠 것 같았으면은 얘의 힘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준하게 올라오든가 아니면 그 이상을 올라가든가 요 정도까지 갑니다. 보통. 이건 또 약간 들어보면 기법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든단 말이죠. 아 그래? 이런 모양에서 얘가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좀 장대 음봉인 것 같은데 얘가 거래량이 좀 약하면은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거구나 라고 이제 메모해 놓고서 그렇게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 순간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서 외운다?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그냥 무리 없는 걸까요? 그냥 그 순간에 대한 해석이지 그게 모든 매매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기법은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더 작으면은 무조건 매수야. 아 거기가 매수 타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있겠네요. 네.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아까 요약한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거는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순간순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쵸. 그게 정형화된 정답처럼 뭐 기법 딱 그 자리다 막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는 아니다. 완전히 다른 뉘앙스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놓고 봤었을 때 여기서 힘을 안 받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 부근에서 힘이 늘어나지만 않게 되면은 괜찮겠다 양호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근데 힘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 속도를 높인 거죠. 흐름을 그냥 타고 간 거고 만약에 근데 갑자기 힘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도 템포를 확 낮추겠죠.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하락 파동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아니니까 항상 지켜보면서 대응은 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전환을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막 이런 데를 여기서 갑자기 매도를 이런 꼭대기를 노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제가 생각한 대로 튕겨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 부분 안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본 거고 여기서는 조금 더 지켜본 거고 꺾이는 걸 보고 이제는 그냥 미련도 없다라고 하고서 여기서는 다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라고 하게 되면 되게 단순해요. 그럼 다시 올라갈 때 힘을 받아서 그 힘이 직전 힘보다 훨씬 더 강하게 결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윗박스에서 여기 박스라고 했었잖아요. 이 박스 윗박스를 다시 공략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흔히 말하는 드리블로 말하는 거고.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중간하게 이제 뭔가 좀 실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전략 매도를 안 하고 더 봤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되게 고민의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네. 여기서 다 팔았어야 되느냐 막 이런 후회도 할 것 같고 아니면 여기까지도 이제 평단만 잘 만들어놨으면 여기서도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고. 네. 근데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뭐 정말 또 기가 막히게 적절한 수급이 붙으면서 이렇게
요 지점까지 와줬단 말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런 흐름이 어쩌다 나온 걸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게 되면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거래량이요.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더 많이 붙어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요 상태라고 치면 네. 여기서 이제 어쨌든 거래량 많이 안 붙고서 그냥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럼 이 말은 결국은 언젠가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조금이라도 붙으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얘기이신 걸까요? 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혹시 의도하시는 질문이 여기서 아시죠? 네, 제가 뭘 의도하는 질문이 의도하는지. 이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후속 파동으로 거래량 붙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기법하고 싶은 마음에 아 그래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다라고 이제 공식으로 세워두고 싶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맞습니다. 뭐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를 공감하는 거고요. 여기서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더 늘어졌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이 파동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매매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현 수익을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그 정도 실현 수익이 10만원 가지고 뭐 실현 수익이라고 되게 자랑처럼 말해. 1억 가지고 10만원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요 파동 안에서 10만원이라는 실현 수익은요, 제가 맘먹게 되면은 이 박스 흐름 무너졌었을 때 얼마든지 보합으로 털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기름값이 됩니다. 수치적으로. 즉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기다렸다 아닐 경우에는 이거 털어서 보합 매도를 침해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그 차이가 크죠. 여기서 새로 들어가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그게. 네. 근데 또 때마침 이렇게 그냥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졌고 조건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신 거다. 네. 로 해석을 해야지. 이제 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네. 여러분들이 야 이거 봐라 고수는 이런 걸 딱 그냥 잡아서 종목을 잘 고르네.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방향은 아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적절하게 잘 대응했구나. 그리고 그 대응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가가 움직이는 와중에 뭐 샀다 팔았다 막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근거가 있고 큰 그림과 작은 세밀한 부분을 보는 와중에 분석하는 와중에 그런 대응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도 고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응하는 그 기준점, 분석,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야지 되는 거지. 아 이런 걸 어떻게 고르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이게 오랜만에 저희 처음에 영상 찍을 때 막 물어봤던 그런 느낌으로 그 여러분도 원하는 눈높이로 질문을 하니까는 좀 재미도 있었고요. 또 마침 너무 깔끔하게 또 매매를 하신 게 있어서 질문하기도 더 용이했었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매매는 정말 짧게 끝난 매매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주식을 올바로 하는 방향성의 첫 단추를 깨는 것 같아요. 내가 종목을 잘 고를 것이냐, 여기에 멈춰 있느냐, 아니면은 종목을 고르는 전 단계부터 완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모든 거를 대응의 관점으로 보고 그것들을 좀 경험을 쌓아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늘상 저희가 이렇게 비중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좀 어렵죠.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어요. 네이버에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영상 설명이 나오거든요. 거기 설명에 링크해 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네이버 카페에 링크 타고 들어가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공지되어 있는 투자 클럽 가입 안내 글을 보시면은 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안내가 돼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계속 고민하는 자세로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해두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두시고
저희 영상 이번 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